마광숙과 한동석이 단둘이 데이트하던 중 소름 끼치는 비밀을 발견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독수리 술도가의 비밀과 사랑이야 기독고탁. 당신이 마광숙 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마광숙 씨가 품고 있는 술도가의 막내, 오광숙 그는 내가 이름을 지어주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내 친아들입니다. 드디어 장미애가 독고탁과 오광수에게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독고세리의 출생 비밀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충격적인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신라주조 대표직을 박탈당하고 5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독고탁. 결국 그는 영원히 감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꼴 좋은 최후 통쾌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독수리 오형제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스윗한 회장님 한동석과 매력 넘치는 마광숙의 로맨스. 이 드라마를 보고 또 보게 만드는 스윗한 한동석 회장과 매력의 화신 마광숙. 이 사랑스러운 커플은 보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 대표님,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시네요. 회장님,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예쁜데 욕을 할 순 없잖아요. 한동석의 달콤한 칭찬 폭격에 마광숙의 얼굴은 새빨개집니다. 차라리 욕을 해주세요 라며 투덜대지만 그들의 능글맞고 달달한 티키타카는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안재욱이 이렇게 멋진 남자였나요? 1997년 별은 내 가슴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중년이 된 지금도 젊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원?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연기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케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광숙과 동석, 사랑의 꽃이 피어나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주말을 기다리게 만들고 행복을 선사합니다. 광숙은 동석의 고백에 열흘 동안 고민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회장님, 약속한 열흘이 지났어요. 어떡하죠? 제 심장도 뛰기 시작했어요. 마광숙을 바라보는 한동석의 눈빛은 꿀처럼 달콤하고 사랑받는 느낌에 한껏 부푼 마광숙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납니다. 직진남 한동석의 솔직하고 애정 어린 표현에 마광숙은 완전히 빠져들고 맙니다. 이 아름다운 커플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댓글로 시작된 운명적인 사랑. 회장님, 결정했어요. 저도 회장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일일인가요? 정식으로 교제합시다. 한동석 회장과 마광숙,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합니다. 다정하고 빈틈없는 한동석의 매력에 마광숙은 완전히 빠져들고 이들의 사랑은 한동석의 호텔과 마광숙의 독수리, 술도가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매출을 급상승시킵니다. 꽃길만 펼쳐질 것 같은 이들의 앞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하며 갈등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별한 마광숙의 남편의 장모님. 마광숙이 동석에게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하자 장모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를 선언합니다. 한서방, 나는 재혼에 반대야. 마광숙 씨,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독수리, 술도가를 안정시키는 게 먼저 아니야? 다른 남자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여는 건 장모로서 보기에 좀 그렇네. 갑작스러운 장모님의 태클에 한동석은 당황하지만 그는 멋지게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독수리 술도가는 현재 재정적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길까지 열며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동석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얼마 전 서리사별한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15년 동안 서리만 생각하며 호라비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누군가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제 마음이 욕심일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장모님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한동석의 말은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고, 결국 장모님은 반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이 와중에 오응수와 오범수까지 합류하며 독수리 오남매는 드디어 완전체를 이룹니다. 형수님, 프로포즈 받으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 모두 형수님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남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가족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마광숙과 한동석, 흔들림 없는 사랑. 마광숙과 한동석의 연애 전선은 그야말로 이상무. 아무도 이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5살 연하의 오토고를 내 남자친구라며 당당히 소개한 공주실까지 이 고공 커플은 뜨겁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사랑에 배알이 꼴린 단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악독한 독고탁. 그의 질투와 음모는 결국 독고탁과 장미애 부부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듭니다. 1998년 독수리 술도가에서 야반 도주한 독고탁. 그는 또래보다 늦게 장미애와 결혼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종종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고 독고탁은 모든 책임을 장미애에게 떠넘겼습니다. 옆집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딸의 임신 소식을 기뻐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본 독고탁은 이를 저주스럽게 여겼습니다. 미애야, 너 임신할 수 없는 몸 아니야?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건 전적으로 너 탓이야. 독고탁의 독설과 폭언은 장미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은 불행의 연속이었고 매일 밤 막걸리를 마시고 들어온 독고탁은 우리 애는 언제 생기냐 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장미애는 불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독고탁과의 아이를 가져야만 했던 그녀는 옆집 여성이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 그리고 신라주저 소전무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보육원에서 갓난아기를 데려와 장미애가 출산한 것처럼 연극을 꾸몄습니다. 독고탁에게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세리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으로 잠적했던 소전무가 붙잡히며 모든 것이 독고탁의 소행이라는 양심 고백을 해버린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에 휩싸인 독고탁은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독고탁 씨, 따님과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불임인 거 알고 계셨죠?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아내분께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독고탁은 그제야 자신이 불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장미애가 감당했던 고통과 거짓의 무게,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믿음이 불러온 비극이 그를 짓누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독고탁과 장미애의 결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국 두 사람은 성격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의사의 폭탄 발언과 독고탁의 혼란. 남편분도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의사는 오히려 독고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데 놀란 눈치였습니다. 독고탁은 처음엔 의사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독고세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독고탁 본인이 불임이었고 장미애가 임신한 적이 없었으며 시험관 시술로 세리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독고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세리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불임이라면 장미의 뱃속의 아기는 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지만 어안이 벙벙한 건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미애와 공모에 거짓말을 했던 이전 의사는 이미 병원을 떠난 뒤였고 후임 의사는 이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와 혼란에 휩싸인 독고탁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장미애의 멱살을 잡고 다그칩니다. 장미애,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꾸민 거야? 세리는 누구 딸이야? 당장 진실을 말해. 여보, 왜 이래요? 표 좀 갖춰요. 장미엘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독고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미애가 해왔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니. 그는 그녀가 독수리 술도가에 버려진 아들 오강수의 출생 비밀까지 숨기고 거짓에 거짓을 덧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독고탁은 방에서 발견한 베네저고리를 손에 쥐고 윽박지릅니다. 이 베네저고리는 누구 거야? 주인을 찾아서 내가 아작 내버릴 거야. 안 돼요. 장미애가 다급히 소리칩니다. 강수를 건드렸다간 당신이 내 손에 아작 날 줄 알아. 그 순간 장미애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의 독고탁은 사색이 됩니다. 뭐라고? 강수가 네 친아들이라고? 장미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강수는 내가 낳은 친아들이야. 독수리 술도가의 격리 직원으로 취직한 것도 내 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려고 한 거야. 하필 당신 같은 사기꾼을 만나 사랑에 빠져버린 나머지 내 아들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거라고. 내가 그날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장미애의 입에서 나온 이혼 선언은 두 사람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나 독고탁, 너 같은 사기꾼과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어. 장미애의 단호한 이혼 선언에 독고탁은 차갑게 반격합니다.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의 눈빛은 마치 기회를 노리던 맹수처럼 날카롭습니다. 이건 결혼 사기에 해당하는 일이야, 장미애. 너를 사기죄로 신고해야겠어. 장미애는 자신의 인생이 거짓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혼 카드는 쉽게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독고탁의 역공격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 세리, 범수, 한결까지 얽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모든 죄를 독고탁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소전모가 그를 배신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밉니다. 독고탁 대표가 쌀벌레가 가득한 쌀 자루를 일부러 독수리 술도가 양조장에 넣으라고 지시했어요. 마광숙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독고탁을 응시하며 쌀벌레 가득한 쌀 자루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선언합니다. 손해배상 500억을 청구할 테니 신라주조 폐업 준비나 하세요. 독고탁을 통쾌하게 응징한 한동석의 모습에 마광숙은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녀는 이제 한동석 회장의 타이틀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동석은 능글맞으면서도 다정한 미소로 마광숙에게 다가갑니다. 광숙 씨, 낯선 곳에서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었죠. 이번엔 광숙 씨가 저라는 남자의 세계에 한번 던져보는 건 어때요? 그의 달콤한 플러팅에 마광숙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묘한 설렘이 그녀를 휘감고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불치병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끌림과 따뜻한 감정이 가득합니다.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립니다. 형수님, 회장님, 두 분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정직과 소신이 승리했네요. 독수리 술도가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으며 흙 속의 진주로 빛을 발합니다. 마광숙을 선택한 한동석의 앞길은 찬란하게 펼쳐지고 두 사람의 인연은 운명처럼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씩씩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한동석을 사로잡은 마광숙, 그리고 다정하고 스윗한 매력으로
마광숙의 마음을 훔친 한동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며 사랑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드라마 독수리 술도가를 부탁해의 최신 에피소드를 함께 리뷰해 볼게요. 특히 많은 시청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한동석과 마광숙의 보르도와인 축제 에피소드. 드디어 두 사람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꽃피우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꿀잼의 정수였습니다. 한동석 회장의 달콤한 제안부터 프랑스 보르도에서의 첫 해외여행, 그리고 두 사람의 케미가 폭발하는 로맨스까지 이 커플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면 지금부터 함께 그 감동의 순간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동석 회장이 엘렉스 호텔의 장광주로부터 세계적인 보르도 와인 박람회 초청 소식을 듣고 마광숙에게 전화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고 나 혼자 간다는 말로 들렸나 보군요. 내가 혼자 뭐하러 가겠어요? 이 대사는 정말 심쿵 포인트 아니었나요? 그 순간 마광숙의 표정은 기쁨과 당혹감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마치 우리 모두를 그 장면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했죠. 하지만 마광숙이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술도가의 재정난 때문 도억 원의 대출금 상환,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행을 떠난다는 건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광숙의 책임감과 현실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한동석은 마광숙의 고민을 모르는 채로 잊지 않았습니다. 오강수를 통해 술도가의 상황을 알게 된 그는 주저없이 5억 원을 지원하며 그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결단력 있는 모습은 그가 왜 성공한 사업가인지, 그리고 왜 마광숙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죠. 마 대표가 얘기를 안 해주니 알 수가 없죠. 그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이 대사에서 한동석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광숙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묻자 한동석은 특유의 스윗한 미소로 답합니다. 그럼 이번 와인 축제 같이 가면 되죠. 마 대표는 받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사는 그의 다정함과 로맨틱한 매력을 한껏 보여주며 마광숙은 물론 시청자들의 심장까지 요동치게 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 축제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로맨스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낭만적이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마음. 마광숙의 씩씩하고 귀여운 매력과 한동석의 다정하고 스윗한 모습은 완벽한 케미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수리 술도가를 부탁해 감동적인 보르도 와인 축제 에피소드 리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리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한동석과 마광숙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인천공항 장면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의 살짝 긴장한 표정과 한동석의 여유로운 미소가 대비되며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돋보였죠. 특히 마광숙의 내적 독백, 보르도라니, 세계 무대라니는 그녀의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해외여행을 떠날 때의 그 떨림을 기억하시죠? 비행기 안에서의 대화는 달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동석의 마 대표, 해외는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마광숙은 수줍게 답합니다. 해외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순간 한동석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오늘이 또 하나의 첫날이네요. 첫 해외 출장, 첫 세계 박람회, 그리고 우리의 첫 여행. 이 대사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명대사 아니었나요? 작가님의 달달한 필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특히 마광숙이 물컵을 엎지르며 당황하자 한동석이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장면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마 대표 긴장 풀어요. 지금부터 여행 시작이니까요. 그의 따뜻하고 편안한 말투는 마광숙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보르도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을 맞이한 프랑스의 햇살과 포도밭 풍경은 그들의 로맨스를 한층 더 빛나게 했습니다. 마광숙의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한동석의 모습에서 그의 젠틀한 매력이 폭발했죠. 힘든 건 제가 하겠습니다, 마 대표님. 이 한마디는 마광숙의 마음을 그리고 시청자들의 심장을 완전히 저격했습니다. 와인 박람회 장면은 이 에피소드의 절정이었어요. 코리안 막걸리 장광주 간판을 보고 감격에 젖은 마광숙의 표정은 그녀의 열정과 자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만든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 감동의 무게가 화면을 통해 생생히 전해졌죠. 특히 장광주가 세계 전통주 대회에서 수상하는 순간 마광숙의 눈물 어린 미소와 한동석의 뿌듯한 눈빛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마 대표 축하합니다. 드디어 세계가 마 대표의 정성을 알아봤네요. 한동석의 이 말은 마광숙의 노력을 인정하는 따뜻한 위로이자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격려의 말이었죠. 독수리 술도가를 부탁해 보르도 와인 축제 에피소드가 안방극장을 설렘으로 물들였습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는 한동석과 마광숙의 우연한 입맞춤 장면, 카메라 플래시에 놀라 넘어지며 맞닿은 두 사람의 입술. 여러분도 이 장면에서 심장이 콩닥거리지 않으셨나요? 얼어붙은 마광숙의 당황한 표정과 붉어진 얼굴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고 한동석의 여유로운 한마디, 이런 우연이라면 한 번쯤 나쁘지 않네요. 는 그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죠.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일 수 있는 이 장면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덕분에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마광숙의 부끄러움과 한동석의 침착함이 대비되며 두 캐릭터의 개성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와인바 장면은 이번 에피소드의 감정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우리 이제 진짜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 이 한마디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설렘이었죠. 와인바에서의 대화는 두 사람의 케미를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내가 민망해지잖아요. 한동석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마광숙은 얼굴을 붉히며 답합니다. 부끄럽죠. 하지만 마 대표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부끄러움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 진심 어린 고백은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녹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의 결정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나 이제 안 참을 거예요. 마 대표 옆에 있고 싶고 마 대표를 웃게 하고 싶고 마 대표가 힘들 때 내가 제일 먼저 알아채고 싶습니다. 이 대사는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로 남을 만큼 강렬했어요. 마광숙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 고백, 여러분도 이런 진심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은 우리 첫 데이트 기념일입니다. 한동석의 이 말은 두 사람의 사랑을 확정짓는 달콤한 선언이었죠. 보르도 거리를 거닐며 데이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빛 아래 와인 향기가 꽃잎처럼 흩날리는 분위기 속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합니다. 그 설렘과 낭만은 화면을 넘어 시청자들의 가슴까지 전해졌죠. 마지막 날 석양이 붉게 물든 보르도 광장에서 펼쳐진 장면은 이 에피소드의 완벽한 피날레였습니다. 이런 건 영화에서나 보는 줄 알았어요. 마광숙의 감격 어린 말에 한동석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마 대표와 나 우리 어제처럼 영화 한 편 찍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두 사람의 진짜 키스. 한동석이 마광숙의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다가가던 그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한 낭만이 펼쳐졌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부탁해 보르도
에피소드가 로맨스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석양빛 아래 이루어진 한동석과 마광숙의 키스 장면은 올해 최고의 로맨스 명장면으로 손꼽힐 만했죠. 특히 한동석의 속삭임,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키스는 보르도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순간도 잠시 한동석의 휴대전화 진동 소리와 함께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는 새로운 서사의 시작을 예고하며 드라마의 긴장감을 끌어올렸어요. 정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전화가 분위기를 급반전시켰습니다. 도피 중이던 신라주조의 소일령 전무가 마닐라 외곽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동석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마광숙에게 설명합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신뢰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깊은 동반자적 유대임을 보여줬죠. 특히 정 변호사의 대사, 조작된 영상을 사주한 배우가 독고타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는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살벌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억울한 누명을 썼던 마광숙에게 정의가 실현될지 다음 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비극길에 오른 두 사람의 모습은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보르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마광숙의 눈빛에는 이번 여정의 여운이 가득했죠. 한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마 대표, 이번 여정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마광숙이라는 사람과 곁에 있고 싶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요. 이 말에 창밖을 보던 마광숙이 천천히 시선을 돌리는 장면은 그녀의 깊어진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두 사람은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시작임을 확인합니다. 이번 보르도 에피소드는 로맨스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아름다운 프랑스 배경, 달콤한 대사, 그리고 한동석과 마광숙의 뛰어난 연기 케미가 어우러져 있지 못할 명장면을 탄생시켰죠. 소일령의 체포로 시작될 술도가 음모의 전개와 두 사람의 로맨스가 한국에서도 이어질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 더 흥미로운 리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